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뇨 전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어떤 식단을 짜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죠.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실천력이 바로 건강한 백세 인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몸에 좋다는 현미밥에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 같은 착한 탄수화물만 골라서 먹는데 왜 식후에 혈당을 재보면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때가 있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항상 우리 몸에 착하게만 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이 착한 얼굴 뒤에 우리 혈당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배신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나는 밥은 한 숟가락도 안 먹고 오로지 고구마만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혈당이 더 높게 나와서 당황하셨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주변에서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박스째로 사다 놓고 끼니 대신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탄수화물의 두 얼굴, 그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열쇠인 혈당지수 GI와 혈당부하 GL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전문 용어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서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뇌에 쏙쏙 박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남들이 좋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탄수화물을 스스로 조절하는 최고의 건강 운전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의 비밀을 찾아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혈당지수라고 불리는 G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특정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속 혈액의 당 수치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순수한 포도당을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다른 음식들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죠. 이 속도계의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 혈관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굉음을 내며 튀어나가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부항하고 올라가니 우리 췌장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야 하죠. 대표적인 고지아이 음식들이 바로 설탕 가공된 시리얼, 흰쌀밥, 흰빵떡,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 롤러코스터를 가동하는 아주 위험한 주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아주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아주 완만하고 천천히 올리죠.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어기어차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대형 트럭이나 거북이와 같습니다. 현미 귀리보리와 같은 통곡물, 그리고 렌틸콩이나 서리태 같은 콩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끼니 챙겨 먹어야 하는 대부분의 채소들이 이 착한 그룹에 속합니다. 이런 낮은 GI 음식들은 우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인슐린이 여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GI 지수가 55 이하이면 낮음, 즉 안전한 단계라고 하고 56에서 69 사이면 보통인주의 단계, 그리고 70 이상이면 높음이라는 위험 단계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숫자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숫자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 교묘한 함정에 대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I 지수만 맹신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은 GI 지수가 72로 높음 단계에 속합니다. 혈당을 아주 빨리 올리는 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달콤하고 기름진 도넛은 GI 지수가 60대로 의외로 수박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럼 혈당 관리하는 사람은 수박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도넛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GI 지수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GI 지수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만 알려줄 뿐 우리가 실제로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라는 양의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GI 지수는 해당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50g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수박으로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려면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넛은 한두 개만 먹어도 금방 그 양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혈당부와 GL입니다. GL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와 우리가 실제로 먹는 1회 섭취량 속의 탄수화물 함량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지표입니다. 다시 자동차 비유를 들어볼게요. GI가 자동차 한 대가 달리는 속도라면 GL은 그 도로 전체에 흐르는 교통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른 스포츠카라고 해도 딱 한 대만 지나가는 것과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수천 대의 대형 트럭이 줄지어 지나가는 도로 중 어느 쪽이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수박의 경우 GI 지수는 높지만 수분이 대부분이라 한 조각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GL 값은 아주 낮게 나오죠. 즉 한두 조각 정도는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도넛은 GI 속도는 보통일지 몰라도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라 탄수화물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GL 값은 수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혈당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당분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GI와 함께 GL을 반드시 세트로 살펴봐야 합니다. GI와 GL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식재료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을 올리는 성격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배신자가 바로 많은 분이 사랑하시는 고구마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에 좋다고 믿고 식사 대용으로 드시죠. 실제로 생고구마의 GI 지수는 50대로 아주 착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를 냄비에 넣고 푹 찌기 시작하면 GI 지수가 70대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고구마입니다. 추운 겨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군고구마를 만들면 GI 지수가 무려 90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설탕물이나 흰쌀밥을 먹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구마 속의 녹말은 원래 소화가 천천히 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을 오래 가하면 녹말의 입자가 깨지면서 소화하기 아주 쉬운 단순한 당분인 메가당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물 없이 높은 온도에서 굽는 군고구마는 이 과정이 극대화되어 우리 혈당을 폭발시키는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죠. 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쪄낸 뜨거운 감자는 혈당을 아주 빨리 올리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 생겨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힌 감자는 뜨거운 감자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리게 됩니다. 파스타 면을 삶을 때도 푹 익히는 것보다 심지가 살짝 씹히는 알덴테 상태로 조리하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법 하나만 지혜롭게 선택해도 우리는 맛있는 탄수화물을 즐기면서 혈당 롤러코스터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드실 때 왜 쪄서 먹어야 하는지 혹은 차갑게 식혀 먹으면 왜 더 좋은지 확실히 아셨죠?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마트 가서 당장 뭘 사야 할지 목록을 딱 정해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GI와 GL이 모두 착한 진짜 배기 보물 탄수화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에 장 보러 가실 때 이것들부터 바구니에 꼭 담아보세요. 첫 번째 목록은 곡물계의 슈퍼스타 귀리와 퀴노아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다른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퀴노아는 곡물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곡물로 꼽힙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의 비중을 줄이고 이 친구들을 듬뿍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의 왕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서리태, 강낭콩 같은 콩들은 GI와 GL 지수가 모두 바닥권일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을 주죠. 콩을 듬뿍 넣은 밥도 좋고 샐러드에 삶은 콩을 한 줌씩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별미로 드시는 콩국수는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면이나 곤약면을 사용한다면 혈당 조절과 맛을 동시에 잡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알록달록한 채소들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청경채 같은 채소들은 탄수화물 함량 자체가 매우 적어서 GL 걱정 없이 배불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사하실 때 접시의 절반은 무조건 채소로 채운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과당 때문에 조심스러우시죠? 그럴 땐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에 주는 부담은 아주 적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셔야 팩틴이라는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섬유질을 파괴하고 흡수율만 높이니 생과일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착한 탄수화물을 골랐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내 입으로 넣느냐는 섭취의 기술입니다. 저는 이것을 탄수화물 보디가드 고용하기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친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보내지 말고 든든한 경호원들을 붙여서 속도를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보디가드는 식이섬유 즉 채소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어서 위장에 끈적한 그물망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이 탄수화물이 혈관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앞장설 때 혈당은 결코 폭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빵을 드시고 싶을 때 빵만 홀랑 드시지 마세요. 계란 프라이나 아보카도 혹은 견과류를 곁들여서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밥을 드실 때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부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을 씹어 먹는 것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디가드는 새콤한 식초입니다. 식사할 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반찬으로 오이초 무침 같은 것을 함께 드셔보세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잠시 방해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이 세 명의 보디가드들만 잘 고용한다면 여러분은 탄수화물이라는 친구와 아주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밥상머리에서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오늘 저와 함께한 똑똑한 탄수화물 사용 설명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탄수화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부터 먹거나 무조건 굶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 4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혈당지수 GI는 속도이고 혈당부와 GL은 교통량입니다. 속도계의 숫자만 보지 말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서 내 몸에 부담을 주는지 교통량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똑같은 음식도 요리 방식에 따라 성격이 변합니다. 군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를 선택하고 뜨거운 음식보다는 살짝 식힌 음식을 선택하는 작은 지혜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장바구니를 채울 때는 귀리, 콩, 채소, 베리류 같은 진짜 착한 친구들을 먼저 챙기세요. 넷째,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절대 혼자 보내지 말고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이라는 든든한 보디가드들과 함께 섭취하세요. 여러분,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낼지를 몰라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죠. 어떤 친구를 사귈지 그리고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낼지는 이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지의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들로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저 튼튼 100세가 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